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 노바렉스 권석형 회장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2년 됐어요. 2년, 예. 그렇죠. 제가 그때 오송이죠. 거의 신공장. 그렇지, 신공장이죠. 신공장 짓고 그래서 그 안에 탐방을 갔었고 또 공장까지 친절하게 우리 회장님이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그 공장에 그 탐방 온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뭐 친절하게 모시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고마웠지. 네. 그리고 노바렉스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면역력이라든지 예. 건강관리 이런 거 많이 느끼면서 당시에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특수를 누렸었잖아요.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이 네. 2018년부터 네. 아주 크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하는데 팬데믹이 오고 나서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예. 이 성장의 속도가 더 컸지. 더 컸었어요. 그래서 막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 각 회사마다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최근에 한 2년 사이에는 그 팬데믹 특수 이후에 그러면 한 1년이요? 조금 이제는 내리막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저희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서 회장님을 소환한 겁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그 팬데믹 특수 때는 좋았는데 그 전후로는 좀 어떠셨어요? 팬데믹 전까지는 아주 꾸준한 성장을 했어요.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한 번도 후퇴해본 적 없이 쭉 성장을 해오다가 그 팬데믹 이전, 팬데믹 때는 굉장히 큰 성장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사실 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한 번 왔는가? 그렇죠. 뭐 한 번도 오기 어려운 그런 그 큰 변화잖아요. 예. 큰 변화가 온데 산업 구조 자체도 많이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도 그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성장폭이 대단히 커졌는데 어느 산업이라고 해서 계속 그 팬데믹 같은 그런 주목받던 그런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어느 산업이든지 가다가 주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제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때처럼 많은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건 안 맞는 얘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이 쭉 한 10년 이상 그냥 쭉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그 성장해서 이렇게 멈칫거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게 왔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의 이 전체적인 수요는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다.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다. 수요는 줄어든 건 아니고 유통의 구조가 많이 변화됐어요. 팬데믹 때문에 그때 그 이전에는 뭐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그 하다가 팬데믹이 오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 변화된 이 유통 구조를 따라가지 못한 회사들은 많이 좀 힘들어졌고 그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집중하는 회사들은 신생업체들도 많이 좀 성장하고 있고 이게 어떤 정말 그 팬데믹의 변화만큼 유통 구조의 변화도 크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통 구조도 변했고 거기에 그렇지. 또 적응하는 기업과 또 변화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또 이제 갈라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도 사실 그 보면은 2021년에 2,788억 원 기록을 했고 22년도에도 2,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매출은 조금 늘긴 늘었죠? 약간. 예. 근데 영업이익은 300억 원에서 250억 원대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300억이라는 그 영업이익을 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21년도. 그 전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한 80억 이익 내고 뭐 이렇게 했던 80억, 90억 하다가 이렇게 300억이라는 이익으로 쭉 가니까 회사도 갑자기 성장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전 CEO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집단이 이렇게 성장은 했지만은 우리가 구조가 튼튼하지 못했다.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이익은 극대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먼 대계를 봤을 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 이외의 구조도 전부 다 완벽히 좀 탄탄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변화를 많이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 변화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변화는 굉장히 컸다. 조직의 변화도 컸고 또 그 인적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그 이 이익이 이렇게 날 때 조금 그 떨어지더라도 조직을 그 단단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서 뭐 인사도 상당히 했고 마케팅 또 전략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이런 구조도 만들었고 또 뭐 그 재무도 탄탄히 했고 해서 이제는 그 한 2년 동안 큰 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 회사가 안정이 됐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뭐와 연결되냐면은 비용과 연결이 됩니다. 비용이요? 그 비용. 뭐냐면은 인건비도 굉장히 대폭 상승했고, 그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그동안 이익은 많이 냈지만은 조그마한 그 중소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그 욕구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을 갖다 하는 2년 동안 복지도, 급여도 네. 좀 많이 개선해야 예. 좋은 인력들도 들어오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또 상승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장의 구조적인, 유통의 구조적인 면인데, 팬데믹 때 굉장히 많은 이 제품들이 이 거대 품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대 품목들이 좀 사라지면서 작년에 그게 사라지면서 이 적은 품목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네. 생산하다 보니까 이 큰 품목들이 많이 좀 사라지고 아주 이익이 좀 적지만은 많은 그 제품들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힘은 훨씬 많이 들면서 그 매출은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그 구조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업이익은 떨어졌지만은 이게 이제 노바렉스의 출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영업이 3천억을 넘어서고 3천억, 3,500억 이렇게 갔을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올라갈 것이다. 영업이익이.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성장을 위한 뭔가 내실을 좀 다져 놓으셨고 그렇죠. 거기에는 좀 비용이 드는데 예. 그걸로 꾸준히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계단을 만들어 놨다라는 식. 그렇죠. 그거 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또 예. 보면은 그 투자도 워낙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과거에 이 오송 공장을 여기 전 뭐 오송 공장 바로 열었어도 감가상각이 한 뭐 25억에서 30억 이래 드는 것이 금년만 해도 한 80억 정도가 감가상각비가 그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그 유틸리티 비용도 이제는 한 50억 정도 이런 그 큰 공장을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드는 이것도 하나의 그 요인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부분이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네. 매출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비용 갖고 그대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좀 이제 회사가 안정이 되지 않았는가, 미래를 위해서는 큰 그 변화를 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오송 신공장. 예. 그게 21년도 초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건 사업으로 준비하셨던 거. 그럼요. 땅 사고 뭐 설계하시고 그때 청사진 예. 나온 것만 해도 이거 언제 되겠나 싶었는데 이제 거기가 주력 그럼요. 공장이 되어 있고 예. 거기 공장도 어떻게 지금 많이 달라져 있나요? 과거에 그 노브렉스는 정말 오창에서 조그만 공장에서 정말 이 최대 극대화된 생산을 해가지고 네. 이 정말 그 압축된 생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익률도 높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캐파가 꽉 차서 네.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성장의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신공장을 이제 그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노바렉스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이. 그래서 그걸 꿈을 꾸고 만들면서 우리가 글로벌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만들고 나서 큰 공장을 우리가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지. 그런데 그걸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이 공장의 이 안정도 오고 그다음에 이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다 보니까 그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아까 다음에 논의될 어떤 수출 문제도 이런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없었으면은 실제로 쉽지 않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아마 21년도 그때 처음에 공장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자동화 설비들을 깔아놓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막 이제 수율 잡았고 불량 서는 거 이거 왜 서는지 그때 막 스터디 하시고 맞아. 그러던 것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그럼 거의 다 자동화도 안정됐죠. 정말 착착착 다 돌아갑니까? 예, 잘 돌아가고 있고 예. 그때만 해도 이게 운영하는 것이 아주 미숙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안정이 됐고 아주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생산의 극대화를 이루고 자동화도 많이 이루고 했지만은 우리의 그 특성이 OEM, ODM이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추다 보니까 이 포장 형태를 다양한 포장 형태를 요구해요. 저희가 요 앞에 대표적인 이게 다 고객사 제품들입니다. 예. 노바렉스에서 제조를 한 뭐 개발까지 한 것도 있고 제조만 해준 것도 있고. 근데 보면 어떤 거는 캡슐, 어떤 거는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알약 형태? 뭐 되게 많잖아요. 예, 그것도 많죠. 연질이냐 아니면 포 형태냐 되게 많죠. 그걸 다 맞춰줘야 되는 거고. 다 맞춰주고 포장 형태도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자동화 되지만은 일정 부분 자동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자동화 다 돼요. 오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쫙 사람 없이 그냥 생산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도 그냥 완전 자동화예요. 이것도 완전 자동화해서 그냥 고속으로 나와서 그냥 포장까지 쫙 갈 수 있는. 이 박스까지요? 예, 박스까지 싹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손으로 마지막에 사람 손으로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뭐 꼭 자동화라는 거죠. 자동화한 부분은 거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했다. 그래도 또 이제 사람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양쪽을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뭐 끊임없이 또 연구 개발해서 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죠. 자동화율 예전에 회장님이 그 신공장 건설하면서 자동화율 한 70%가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70% 정도는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자동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에 사람이 꼼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는 사실은 자동화가 의미가 없거나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자동화가 안 돼. 이게 이 케이스를 담는 방법이 자동화 될 수 없어요. 예. 다르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양이 많다면은 엄청나게 양이 많다면 자동화는 되겠죠. 그리고 이 고객한테 이거는 뭡니까? 인삼공사 것처럼 이런 박스로 좀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도 자기네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그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건 그런 거 좀 더 비싸게 받으셔야죠, 그러면. 자동화 되면 좀 싸고 안 된 건 좀 비싸고 약간 그렇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제품마다 고객사마다 포장 형태마다 그러면 단가나 이게 다 다른 거죠. 달라지죠. 예. 근데 사실 OEM, ODM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 많이 주는 데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마진 많이도 있지만은 이 자동화를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많은 양을 칠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죠. 좋지만은 안 되는 것도 우린 잘 받아서 잘 해야죠. 어떤 게 마진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브랜드는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브랜드 말고 뭐 이렇게 어떤 형식의 어떤 건기식의 어떤 모양일 당연히 개별 인증형 제품이 그거는 우리만이 생산할 수 있고 우리가 연구 개발한 거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개별 인증형이
그 일단 고시형이라든가 그 이런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좀 더 있다라고 보입니다. 개별 인정형이라는 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고시형은 이제 식약처에서 이거는 누구나 이거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다 되어 있는 거고 개별 인증형은 우리가 뭐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찾았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어디 먹으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게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거는 그 조건이 이제 한 6년 되고 6년인가요? 같은 품목이 많이 나오면은 또 고시형으로 변화도 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또 고시형으로도 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일종의 있습니다. 특허권처럼 특허권도 되고 신약 개념도 그쵸. 있고 그 네. 기간 동안에는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거를 개별로 인정을 받아서 이 회사만 그렇죠. 만들 수 있는 네. 건데 개별 인정 원료는 뭐 노바렉스가 한다면 노바렉스가 찾아서 승인까지 받은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그게 당연히 마진이 더 높을 수밖에 예, 없는 그건 거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 보통 비용도 한 품목 하는데 뭐 한 15억 정도 들고 또 그게 드는데 15억이 가다 보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치 실험에서 사람에게 실험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으니까. 예, 효과 없으면 그건 꽝이니까 이래 되면은 이게 한 30%의 성공률밖에 안 되니까 실제는 뭐 4, 50억 든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그래서 다른 도움도 좀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비용도 좀 줄이고 어느 정도 돼 있는 걸 찾아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별 인증 결국은 기업이라는 것은 연구 개발하고 자기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뭐 이익은 떨어지는 거고 자기 걸 노력해서 갖고 연구 개발해서 갖고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이익도 올라가고 영업도 좀 잘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기 물건이 자기 기술이 없이 좋은 그 기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회장님이 개별 인정형 원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건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고 연구개발 R&D로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 OEM, ODM 회사 중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가 노바렉스가 제일 많죠. 네, 제일 많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개별 인정형 원료가? 지금 41개인데 41개. 예. 뭐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2, 3등 하는 기업이 몇 개나 있죠? 차이가 좀 나죠. 차이 많을 거예요. 2, 3등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을 아주 개발하는 것을 아주 목표로 삼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도 뭐 인지실험 끝나고 허가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한 4-5개는 있어요.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번에는 인지실험 끝난 것들은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4-5개는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청하고 보완을 좀 받고 하면 나올 거고 그 중에는 아주 파워풀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장에 나오면은 상당히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원래 신청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기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어느 회사가 제일 좋으냐? 제품이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지.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 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회사들이 노바렉스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도 그거 좀 팔고 싶어요. 우리 이름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 팬데믹 이후에 예. 약간의 변화가 이제 온 것이 이 제일 잘 알릴 수 있는 것이 홈쇼핑이었잖아요. 네네네. 홈쇼핑이 많이 다운됐죠,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예. 힘들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예.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어떤 물질이 나오면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네. 홈쇼핑이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줬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물론 광고를 하지만은 크게 이 광고에 어필하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개별 인증이 이제 무수히 나오고 있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그 어떤 이 프로덕트를 만들면 좋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다 시중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인증 나온 데 대한 회의감도 좀 많이 들어.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개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놔봐야 개발해봐야 예, 예. 돈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좋을 때만 없다. 반도체도 그쵸.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싸지고 그다음에 희귀해질 땐 또 비싸지고. 그래서 이게 또 이럴 때도 있지만은 곧 있으면 또 이게 기할 때가 온다. 뭐 이거는 늘상의 어떤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개별 인증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기술에 도전해야만 그 기업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5개를 또 준비 중이시고 이거는 사실 저도 뭐 재작년 그 전에도 인터뷰할 때마다 많이 여쭤봤었던 건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또 새로 개발하고 새로 준비하는 게 항상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기업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100개를 실패하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패하더라도 계속 예, 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연구 개발이다. 예.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파워풀한 건기식은 그 먹는다고 이게 파워가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예.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뭐 먹으면 예뻐지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도 IQ 한 200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면 사실은 과정 광고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은 그 아직까지 나왔지 않던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받는 건데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그게- 인체 실험 결과 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 다 그 식약기 기준에는 부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제품들도 노바렉스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처음에 인정을 받아서 만들기 시작한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어떤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요런 것도 루틴 지아잔틴도 있고, 있고. 예. 요것도 있고 뭐 많은데 네. 이것도 개별 인정형 원료고 관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자기네 회사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생산해주고 있고. 이건 뭐지? 그거는 트루바이타민은 우리가 같이 함께 개발했던 그런 문제고, 그건 개별 인증형 원료는 아니고 네. 바이타민의 그 고급화한 원료입니다. 이거 뭐 마리골드 꽃 추출물이라고도 예, 하고. 마리골드. 네, 마리골드. 눈과 그다음에 그 바이타민들 해가지고 보충용 고급화된 바이타민입니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 콜라겐도 있고, 예. 뭐 당연히 유산균도 있고. 예. 이거는 피부 면역. CJ의 피부 면역 유산균입니다. 아, 유산균이 뭐 피부 건강에. 피부도 있고, 뭐 유산균은 피부도 있고, 장도 있고, 뭐 다이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약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음. 예,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지금 홈쇼핑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노바렉스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이게 왜냐면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문구도 그렇고 광고, 그렇죠? 예. 잘못하면 안 되기 광고 때문에. 심의를 받은 것만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 심의 이외의 것을 표현하게 되면은 위법이죠. 그냥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완전히 다른 건데 예. 저도 그래서 몇 번 낚인 적 있어요. 그 페이스북 광고 막 이런 데 보면은 아우 막 이렇게 좋은 거래. 근데 나중에 사서 보면 옆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식품이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저기 회장님이 건강기능식품협회 협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예. 건강기능식품은 항상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여기 이런 예, 거. 예, 예. 여기 검지. 그치, 그거. 여기.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걸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헷갈리게 파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많습니다. 예, 건기식이 아닌 거를 그냥 건강식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아까 근데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게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수요는 계속되는데 네. 실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고령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팬데믹 때는 굉장히 건강식품에 집중이 됐었어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그때는 서로 안 죽으려고. 예, 집중이 코로나 안 됐는데 걸리려고 막. 예. 팬데믹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니까 그 관심은 좀 줄었다고 할까? 관심은 확실히 좀 줄었는데 네. 그러나 이 시장은 절대로 줄지 않는다. 왜냐면은 고령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그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그렇죠. 건강을 빼고 뭐 다른 걸 아무리 영화로운 걸 살아도 이 건강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고령자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산업은 계속 유지되고 증가하면 증가하지 퇴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뭐 유행이 있을지언정 시장이 그럼요. 줄어드는 시장은 아니다. 예.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것도 보면 어떨 때 건강기능식품도 막 유행 타는 제품이 하나 나오면서 뭔가 빵빵 뜨잖아요. 대표적으로 콜라겐도 몇 년 전에 인기 되게 많았었고 그렇죠. 여성 갱년기 건기식도 인기 엄청 있었던 시절이 있고 여성 갱년기도 그랬고 콜라겐은 인기가 참 많았는데 네. 그거는 이게 콜라겐이 여기 있네. 이것도 콜라겐 여기도 있고 그것도 콜라겐이요? 이것도 에버 콜라겐이고 이것도 유명한 두 개의 콜라겐입니다. 더마 콜라겐.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러면 줄었느냐? 네.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감소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단지 TV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 줄었을 뿐이지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치에 갔다는 조금씩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게 뭐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 그럼요. 근데 이게 사실 내수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한계라기보다 성장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 그런 그러니까 급성장이 이제는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OEM, ODM 회사가 수출을 하려면 결국 해외 고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최근에 해외 수출은 좀 어떤가요? 해외 수출은 참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260억 수출을 했어요. 수출만 260억. 작년에, 거의 그러면 매출의 10%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사실은 450억을 목표로 260억에서 450억은 큰 거거든요. 그쵸. 400억을 하느냐, 450억을 하느냐 논란을 하다 450억 정도의 목표를 했는데 또 회장님이 좀 높게 잡으셨구나. 그랬는데 직원들한테 더 해야지. 실제로 해본 결과 이제 저희 회사가 참 좋다라는 그런 이 개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 쓰이고 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금년에 한 700억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출만. 예, 수출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오버한 그런 이 목표 달성을 하게끔 됐어요. 최근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몇 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해외 수출을 주목하는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거의 한 50% 이상을 더 초과 달성하는. 그렇죠. 50% 훨씬 넘는. 260억 하다가 직원들은 400억 하겠습니다 했는데 회장님이 450억은 해야지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할 것 같다는. 수출이 그러면 늘어나는 배경은 뭘까요? 갑자기 해외에서 노바렉스를 알고 찾아오는 건가 어때요? 우리가 거래는 조금씩 하고 있었지만은 네. 우리가 많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너희들 그러니까 연말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너네 한번 팔아볼지 않겠느냐. 한국에서 되게 성공적이다. 이런 여러 개를 보내면 그 사람들이 답을 하고 나서 이게 참 좋다. 자기네가 그런 것들을 저에게 같이 이제 그럼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개발한 것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게 주력 품목이 되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었을까요? 멀티팩이라 그래가지고 삼면포에 이렇게 여러 개 몇 개를 넣은 하나만 한 봉지만 딱 찢어서 먹으면 하루 영양제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거. 바이타민 종류들을 해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신뢰를 쌓으니까 그럼 다른 것도 개발해보자 그래가지고 연구원이 와서 우리 회사 와서 같이 개발을 하고 그 회사 연구원이 아예 와서 같이 개발하고 또 그걸 성실히 하고 이행하다 보니까 결속도 좀 깊어지고 서로의 신뢰도 깊어지고 해서 상당히 그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고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사랑 연구개발도 같이 하는 단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끈끈한 관계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고객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바렉스에게 물량을 주고 그렇지. 자기네 회사가 더 잘 되면 또 해외 물량을 더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약간 수출선도 다변화돼 있나요? 아니면 큰 회사 한두 군데 막 이렇게 묶여 있나요? 이게 그 작년에 260억 할 때는 뭐 크게 많이 잔잔하게 했는데 원래는 그래도 그 중국에 있는 GNC의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몰려 있습니다. 중국 GNC가 이 수출의 전체의 한 70%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든지 한 곳에 그 몰리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출을 좀 다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게 하나 성공하니까 네.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게 성공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저 회사하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찾아오는 많이 거예요. 찾아옵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에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노바렉스를 많이 알고 이제 우리 공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아마 내년에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그 MOU를 체결하고 또 우리가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새로운 신규 거래처들을. 그래서 그 상당히 좋은 거래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새 또 매일 화상 그 회의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뭐 올해는 그 매출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내년에는 훨씬 더 그 거래선도 많아지고 좋은 거래선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나 해외나 비슷한 거네요. 한번 딱 성공하면 그렇죠. 야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어디야? OEM 어디야? 노바렉스 어디야? 이 주소도 나와 있잖아요. 찾아오는 거죠. 우리도 몰랐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의 그 화장품 OEM, ODM이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화장품도 그건 똑같습니다. 해외에서 이거 잘 만들었다. 헉, 이거 히트 상품이네? 그럼 그 OEM 회사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예전에 어떤 정책 건의까지 했냐면 그 제조 회사를 표기하지 않도록 규제를 바꿔달라고 막 했었어요. 근데 경쟁사에서 보고 이거 찾아가서 똑같이 만든다고. 그래도 다 알아. 그쵸, 다 알죠. 다 알아. 수소문 하면 알죠. 거기 또. 기록이 나와요. 기록이. 여기는 없어도 어디든가 기록이 다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보면 항상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원, 위탁 의뢰원, 주식회사 노바렉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이렇게. 이거 보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누구나 건강기능식품 다 만들고 싶다. 사람들이 요즘 다이어트, 막 콜라겐 이런 거 유행인데 Y스트릿 건기식해서 Y스트릿 콜라겐 만들고 싶다. 그럼 찾아가면 됩니까? 찾아오면은 저 유선상으로 해도 되고 꼭 안 오셔도 되는데 그 개념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하고 만나서 지도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통망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들어보고 컨설팅을 컨설팅도 좀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꼭 상담이 필요한 게 무조건 덤벼들었다는 실패할 확률도 많으니까. 여기서는 잘 된 회사, 잘 안 된 회사, 잘 된 제품, 잘 안 됐던 마케팅 다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있으니까. 많죠. 예. 대한민국 케이스 스터디는 다 돼 있습니다. 먹으면 부자 되는 건기식 이런 거 있으면 저희랑 하시면 좋겠네요. 그 개발하고 싶네요. 그런 거 나오면 저희부터 하는 걸로. 그 개별 인증 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까 수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출 비중이 지역별로는 중국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뭐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사실 건강기능식품 정도 되면 그래도 소득 수준이 좀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찾을 거고요. 거기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거기도 뭐 고령화가 될 테니까 같이 커가는 거겠죠.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지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은 아플 때 질병의 치료를 가서 병원에 가야 되지 자기 그 미래의 그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중국에 그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 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인구 비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럼요. 시장이니까. 혹시 해외는 좀 다르나요? 좀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우리나라는 뭐 완전 스테디셀러 홍삼 완전 이게 굳건한 거 있고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관절, 뭐 눈 건강, 유산균, 근데 비타민. 해외도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한 게 뭐냐면은
비타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관절에 쓰는 뭐 이 오메가 같은 것들 오메가도 해외에서 정말 많이 팔립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중에 하나가 오메가일 거예요. 오메가3요? 예, 오메가3. 그리고 그 면역해서 유산균 아까 내가 얘기했고 유산균도 엄청 그 면역적으로 해서 가장 파편한 게 오메가3 유산균 이런 바이타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피부 쪽으로 해서 그 이제 사람들이 미용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콜라겐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는 뭐 장미꽃잎도 많이 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장미꽃잎. 예, 그것도 피부 미용에 아주 장미가 이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추출한 것들이 그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뭐 인정을 받은 원료인 거예요? 인정을 받은 중국에서 인정받은 원료로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아직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되는 걸 그러면은 현지에서는 인정받은 원료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주면 거기에서는 팔 수 있는 거니까. 아니요, 그건 쉽지 않아. 그래요? 중국의 레귤레이션은 예. 그 우리하고 다르고 전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파는 것도 이 보세 지역에 넣어가지고 자기네 온라인으로 파는 것이지 네네네. 중국에 직접 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 자기네 이 중국의 아주 특별한 장막이 있어. 그럼 유통 구조도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어찌되든 간에 중국 들어가는 거는 다 GNC 통해서 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들이 또 다른 찾아오고. 데도 있고 이제 그 중국의 굉장히 큰 회사들하고 이제 한 몇 군데가 지금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매일 요새 제품 개발 같이 하고 있고 아마 원래도 결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여러 회사들이. 그럼요. 중국 시장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중국 말고 또 다른 시장들은 좀 어때요? 지금 중국 이외에 우리가 한 12개 국가에 한 26개 품목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다음 주에 그 태국에서 비타푸드 아시아라는 것이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비타푸드 아시아. 예, 예. 그게 옛날엔 팬데믹 전엔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네.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박람회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박람회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게 팬데믹 후에 태국으로 옮겨서 하는 건데 저는 거기 제가 아주 주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들이 아시안에서는 상당히 잘 먹힐 수 있고 브랜드도 좋고 또 우리가 잘 만들 뿐만 아니라 기동력도 있고 이래서 신뢰도 있고 해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아직은 아세안이 상당한 그런 이 생활력이 올라오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발전하고 증가하는 그런 다른 데보다는 이 소득 수준이 급격히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미래의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밝은 시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전까지는 없던 그런 해외 사업부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자주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해서 이제는 국내도 국내지만은 해외를 개척하지 못하면은 큰 성장 기대하기 어렵다. 조그만 성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내에서 제로섬 게임에서 좀 이기고 좀 더 나은 걸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대폭적인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요새 아주 절치부심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주 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노바렉스는 좋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 오면은 외국 바이어들 오면 그만 사인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네가 보지 못했던 그런 시스템과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으로서 저희들이 혹시 좀 갖고 있다는 거죠. 못 나가게 감금하시고 이런 건 아니죠? 사인할 때까지 못 나간다. 근데 오면은 그만큼 매료가 된다. 예, 그렇죠. 첨단 공정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제조 공정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정말 정성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좋은 제품을 또 개발해서 또 안내를 하면은 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중순쯤에 열린다고요? 예, 비타푸드 아시아? 9월 21일인가? 그저 뭐 월요일부터 그 가서 준비를 해서 그 막 부스 크게 차려놓고 예, 하는 우리가 거잖아요. 바이어들 부스 제일 만나고. 큰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이고. 그거 돈 많이 그래서, 들던데. 그래서 1년 우리가 연간 박람회 비용이 한 7억 정도. 박람회만 쓰는 돈이. 예, 한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전에는 안 쓰던 비용인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조금 뭐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도 네. 이런 것을 국가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4년, 5년 꾸준히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안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끈질기게 할 예정입니다. 그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저희가 좀 태국 일정도 좀 잡아놓고 촬영 하루 하고 한 3일 놀다 오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해외 수출 계속해서 늘리려고 공략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은 캐파라든지 생산 능력 이런 거는 여유가 있는 건가요? 그 신공장 지은 지는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옛날에 1, 2, 3 공장 오창에 예. 조그만 공장 3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 2개는 완벽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화해서 자동화를 또 돌아서 해서 돌아가고 있고, 신공장도 캐파는 아직까지는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4천억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 매출 4천억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예, 캐파. 예, 전혀 문제 없다. 4천억 이상 되면 한번 이 몸으로 뛰어다 좀 더 버티다가 그 옆에 우리가 충분히 그 공장 부지가 또 있습니다. 땅이 또 있나요? 땅이 또 있어서 거기에 신공장만큼 큰 것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땅이 준비되어 있어서 설계도 이미 대충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작년 매출이 2,800억 정도였으니까 4천억까지는 캐파는 문제 없다. 작년이었나 한번 증자를 한번 하셨었죠? 예. 그래서 뭐 그러면 더 추가로 증자할 필요나 그런 뭐 증자는 자꾸 하면 좋지만은 그거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증자의 생각은 전혀 없고 보면은 그 우리가 부채도 꽤 많았었어요. 그 신공장 진이라고. 근데 이제는 뭐 부채도 많이 감소됐어요. 그 한 600억 정도 있던 것을 그 갚아가지고 한 60, 연말 되면 한 5, 60억 정도의 부채로 줄고, 그래서 이제는 뭐 회사도 안정이 되고 뭐 자금이 문제된 거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OEM, ODM 사업, 건기식 이 중에서도 어떻게 좀 경쟁이 과거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나? 왜냐면 이게 또 군소 업체들도 많고 국내 또 대기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국내도 많이 치열해졌죠. 많이 치열해지지만은 그 나름대로 뭐 자기네 특성이 있는 것을 갖다 끌고 가는 것이지, 그 뭐 너무나 똑같은 것을 갖다 경쟁한다면은 그는 뭐 서로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국내는 성장은 하지만은 약간의 그 제로섬 게임 아닌가. 국내에서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좀 더 갖고 오면은 다른 데 또 잃을 것이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균형이 뭐 계속 맞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파이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해외를 개척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또는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성장의 그 크기는 약간의 뭐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거나 조금씩 크거나 전체 시장 크는 파이만큼 크면 잘 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 목표는 글로벌로 가야 된다. 뭐 삼성전자도 글로벌로 갔고,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안 하고 뭐 그 큰 기업이 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 글로벌 이제 파운드리 사업. 건기식 파운드리. 그러나 그 삼성전자의 그 파워풀한 거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좀 다른 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안전한 거는 노바렉스가 낫지 않을까. 어떤 안전? 식품 안전? 아니, 기업의 안전.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는 아니 폭탄 발언. 삼성전자는 이렇잖아요. 도발. 아니 도발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늘 1등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옛날에 에릭슨은 안 그랬어요. 에릭슨도 얼마나 큰 기업, 노키아 얼마나 큰 기업이야. 그쵸. 코닥, 예. 뭐 니콘 이런 것도 일등 얼마나 큰 하다면서. 기업이야. 그러나 그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면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2등 하면 지는 게 그 요사이 그 IT 회사들이잖아요. IT는 그렇죠. 예, IT 회사들은 그러나 삼성은 무조건 1등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엄청난 비용을 들기 때문에 잘 가고 있지. 내가 이걸 뭐 탓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게 그쪽 즉 경쟁도 치열하고 위험하다는 그 위험한 데서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이익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아직 건식 시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그 정말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 인증을 한 100개 진다든가 조금 성공해가지고 쭉 하고 좋은 제품을 많이 갖고 있고 글로벌로 안정화시키면은 그렇게 아주 변화무쌍하지는 않아요. 이 BT라는 것은 이 의약품도 보면은 1950년대에 나온 것들이 지금까지도 잘 그렇죠. 쓰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해놓으면. 예, 타이레놀 같은 거는 지금도 그때 그렇죠. 해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잘, 뭐, 그보다 더 나은 진통제 나온다 해도 그거 다 안 없어져요. 잔탁 같은 그런 것들도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하여튼 뭐든지 보면은 BT는 쉽게 옛날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쓰여 있다. 그래서 좀 안전한 거는 좀 우리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에 안정적인 사업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서도 다소 성장하고 굴곡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OEM하고 ODM도 조금 매출 비중이 다르고 ODM이 조금 더 마진이 좋잖아요. 그 ODM이 좀 난데 네. 뭐 우리가 다 ODM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 OEM에서 요구하면 OEM 그대로 해줘야 되고 이 OEM에서는 아너십을 누가 갖고 있느냐. 주도권. 주도권을. 네. 그게 이제 OEM에는 저는 갈라진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해외도 좀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비중이 늘어나고 이게 줄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또. 그렇죠. 해외 기업한테도 그래서 어떤 좀 메리트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ODM으로서 먼저 또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보여줘서 더 많은 마진도 그렇죠. 거둬야 하는 거고요. 너무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 혹시 노바렉스 뭐 리스크 없습니까? 리스크? 아까 그래서 뭐 재무적인 것도 좀 여쭤봤고 캐파도 좀 여쭤봤고 어느 기업이든지 리스크 없는 기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재작년 이렇게 2, 3년간 그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미래의 리스크. 이 기업이라는 것이 오늘 극대한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2년, 3년 후에 좋은 회사 또는 5년 후에 더 좋은 회사가 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조직도 단단히 만들고 새로운 부서도 만들고 박람회도 돈을 많이 들여서 나가고 하는 것들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그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하는 건데 제가 생각에는 노바렉스는 그래도 리스크는 크지 않지 않느냐.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어떤 그 영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주식값도 많이 떨어지고 했지만 사실 매출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떨어지지 않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래. 내가 80억 할 때 상장을 했는데, 이익이. 지금 뭐 250억 할 때나 주식값이 비슷하다 이거지. 그건 뭐냐면은. 이게 자기의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때가 매출이 800억 뭐 이럴 때라 지금 3천억 가까이 갈 때 하고 주식이, 주가 총액이 뭐 비슷하다 이거죠. 비슷한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떨어졌어. 이 매출액이 막 떨어지고 이익도 확 하는 게 그 상장회사들이 많이 그랬어요. 건기식 판매 전문 기업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너는 별 볼 일 있느냐 이거지. 노바렉스는. 한때 콜라겐으로 떠갖고 막 주가 급등하던 회사 지금 다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거 제조하던 회사는 괜찮겠느냐? 너네가 별 볼, 너네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전체가 그 건강식품 시장에 그 메이저 회사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너네도 별 볼 없을 거라는 주식을 앞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훨씬 그러니까 미래를 떨어지는데 사실 그때 내가 안 떨어진다.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 그거는 실적으로 나타내 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내가 우리는 뭐 그걸 시장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 그거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왔는가를 가서 얘기를 하면은 뭐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한 번도 그에 대해서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꺼지거나 옛날처럼 뭐 옛날로 돌아가거나 뭐 80억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요즘은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사실 경영진의 시계와 투자자의 시계는 정말 다릅니다. 투자자의 시계는 정말 100m처럼 막 돌아가고 있고 경영인은 앞에서도 2, 3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그리는 거고 네.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는 시계랑 네. 금융시장에서 돌아가는 시계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극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요. 또 각자의 뭐 기다림이나 노력 거기에 대한 대가 그게 다 이제 각자의 몫으로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냥 우리 YSTL 구독자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건기식을 뭐 사서 드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투자자일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좀 말씀 한마디 뭐 회사의 비전이어도 좋고요. 회장님의 생각도 좋고요. 건기식 시장은 늘 성장하는 거는 하는데 이 건기식은 한국에서 만든 건기식이 세계적이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법률이 굉장히 까다롭고 네.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만든 것보다는 훨씬 이 품질이나 모든 것들을 잘 관리가 되어 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제품이 뭐 미국이라든가 뭐 어디 다른 나라 뭐보다도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든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성장도 잘할 수 있고 신뢰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과거보다는 과거에 신뢰하지 못하던 이 건강보조식품이 건강식품의 레귤레이션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오면서 이 많은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는 크게 뭐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이것도 뭐 옛날에 사기꾼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옛날에 건강 보조식품 시절에 사기꾼들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대기업들도 모든 좋은 기업들도 다 덤벼들어서 같이 이 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반응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제는 건강식품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대한민국 사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비전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늘 생각한 것이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면은 회사도 잘 되고 또 주주들도 회사 잘 되면 좋아지는 거고 이게 네. 모든 게 묶여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에도 회사 직원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복지와 급여 상승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그냥 살아왔던 건데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낮은 임금과 그다음에 없는 복지 이런 것 갖고는 도저히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이 상당히 어떤 이 재무적인 것도 도움이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가 되고 직원들도 과거보다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가 됐다라는 그런 마음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사실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 회사 뭐 CEO 있고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직원들이 행복하고 주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꿈이고 될 거예요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만족은 한도 끝도 없지만은 많은 리스크를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직원들도 요즘은 아주 회사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 참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행복한 회사를 만들 거예요. 권석형 노바렉스 회장님이 그 비전도 잘 밝히시고 또 회사 경영도 안정적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시장과 소통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 오늘도 이제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아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말씀입니다. 또 주가 떨어지면 또 소환할 겁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 주가 갖고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요. 그 회사의 경영이 떨어지면 소환하세요. 저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소환하세요. 맞습니다. 또 경영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실적으로 네. 노바렉스의 권석형 회장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